철근 공식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철근 공식 정리에 크게 이제 단철근이 있고요, 복철근이 있고 T형 보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철근은 PR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가 블럭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고, 복철근은 강도 설계법으로 구했습니다. T형 보 같은 경우는 저기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구했고, 그래서 단철근 PR 곡선을 보면 폭이 B고 등가 블록까지 이쪽이 T, 철근이 있죠. T고 이쪽이 C고, 그러면은 C는 그 압축력은 알파 FCD B 곱하기 CB죠. 여기 중립축까지. T는 AS FID. 그래서 CB는 중립축까지 거리는 알파 FCD B분의 AS FID가 되겠다. 그래서 C 값을 구하면 공측 모멘트, 우리가 구하려는 게 보통 시험에서 나오는 게 공측 모멘트를 구하는 게 나오죠. 공측 모멘트, 모멘트는 ASFID D- 베타 C가 되겠습니다. 이 C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 C가. 그 다음에 FCD는 0.85 파이 C FCK입니다. 0.85 설계 압축 강도고요. FID는 설계 항복 강도 파이 S FY가 되겠습니다. 파이 S하고 파이 C는 재료 계수가 되겠습니다. 등가 블럭에 의한 방법인데요. 인장 측에 T가 있고 압축 측에 C가 있습니다. 등가 블록 높이 피팅의 등가 블록으로 구하는 거고, 이거의 거리는 FCD A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FCD AB가 되겠고, T는 AS FID. 그래서 등가 블록 깊이 A는 FCD B분의 AS FID가 되겠다. 그래서 A 값이 이렇게 오죠. 그러면 공측 모멘트는 AS FID 곱하기 D-2분의 A 값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복철근을 보시겠습니다. 복철근은 인장 측에 철근을 배치하고 압축 측에도 이제 철근을 배치할 경우인데, 인장 측에 배치한 철근 갖고도 이게 그 항복 모멘트가 부족한 경우, 설계 단면력 대비 부족한 경우 압축 측에도 철근을 넣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 인장 측에 T가 있고요, 압축 측에는 C가 있고,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력이 있고, 철근이 받는 그 CS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철근이 항복할 시에는 알파, 베타, C, 입실론 S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M에는 0.85 FCKAB 0.85 FCKAB 곱하기 D-2분의 A죠. 그 다음에 AS-FI, 이쪽 압축 측에 AS-FI 곱하기 D-T-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A 값은 0.85 FCKB분의 AS 곱하기 FI다. 여기서 AS는 인장 측의 철근량이고 AS-는 압축 측의 철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 1은 0.85 0.007 FCK 28. A는 베타 1 곱하기 C죠. 그럼 C는 베타 1분의 A, 베타 1은 보통 베타 1은 위에서 나온 거니까, 그랬을 때 입실론 S 다시 압축 측에 항복 변형률을 한번 따져보면 0.003 곱하기 C분의 C-T 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항복 변형률보다 크면 압축 측에 그 항복 강도, 압축 측에 철근이 항복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M에는 0.85 FCK-AB 곱하기 T-2분의 A 플러스 AS-FI T-T 이거는 이제 복철근 같은 경우는 주로 강도 설계법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압축 철근의 미항복 시 ES-를 구했는데, 이게 항복 변형보다 작을 때 T는 CC 플러스 CS죠. T는 CC 플러스 C인데, 그래서 A는 0.85 FCK B분의 AS 가로열고 AS-A에 다시 FI가 되겠죠. 그래서 FS-는 2 곱하기 입실론 S 다시, 이걸 풀면 FS-는 600 곱하기 C-D-가 됩니다. 그래서 공측 모멘트를 보게 되면, 공측 모멘트 0.85 FCK A인데, A는 베타 1 곱하기 C죠. 그 다음에 B 곱하기 D-2분의 A, 여기서 구한 값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구한값을 쓰고, 그래서 as-fi-d-d 하면 압축 철근의 미항복 시에 공식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T형 보일 때, 우리가 T형 보일 때 한번 따져보자고. T형 보일 때는 폭이 B고요. 플레이지가 TF, 그 다음에 외부가 BW고, 그 다음에 인장치가 AS가 있고, 높이가 D가 있습니다. T형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랜지 부분과 외부 부분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최근에 이게 135회 때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로. N은 ASF 곱하기 FID 곱하기 D-2분의 TF 플러스 여기죠. ASF 그 플랜지 부분을 정하는 그 인장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복부 외부 부분은 AS-ASF 곱하기 FYD D-2분의 A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에 낼 때는 AS 값을 철근량을 줍니다. 철근량을 주면은 여기서 미지수가 뭡니까? ASF죠. ASF와 A입니다. A 값입니다. A 값인데 ASF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C와 T가 같죠. C와 T가 같으면 ASF 곱하기 FI는 그 플랜지에 저항하는 인장력이고, 그 다음에 FCD 곱하기 B-BW 여기 플랜지 부분이죠. 플랜지 부분에 그 폭 곱하기 TF 플랜지 두께 해서 ASF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ASF 값이 구해졌으니까 A 값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T는 AS AS-ASF 곱하기 FY가 되겠습니다. T는. 그 다음에 압축축에는 FID 곱하기 A 곱하기 BW입니다. 그러면은 A는 FCD 곱하기 A 곱하기 BW에서 이거는 이제 C잖아요. 이게 C이고, 인장 측에 AS 총 철근량에서 플랜지 부분의 그 철근량을 뺀 값과 곱하기 철근의 항복 강도를 곱한 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때 그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항상 숙지를 해야 될 게, 이게 이제 공식 모멘트가 PR 곡선에 의해서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등가 블록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은 답은 거의 모멘트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A 값을 계산할 때 등가 블록의 단철근일 때는 A는 FCD 곱하기 B분의 ASFID가 되겠고, 복철근일 때 A는 0.8의 FCK B분의 AS-AS-FI 그러니까 인장 철근에서 압축 철근을 뺀 값이 등가 블록의 깊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T형부에서 A 값이 또 있죠. T형부에서 A 값은 총 철근량에서 플랜지 부분에 부담하는 철근량을 뺀 값.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 가서는 이렇게 공식 그 하나로 딱 놓고 이게 단편적으로 외우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단철근, 복철근, 중복되는 공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이 대비표를 만들어서 외우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헷갈리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